다음 주제는 교육 재정 얘기를 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최근 교육청별로 재정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 현상적으로는 중앙정부 교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전 정부의 패착이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은요, 학령 인구 줄어드는데 뭐 교육청 예산 그동안 넘쳐났던 거 아니냐, 뭘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 이거 중앙정부가 낼 필요가 있냐, 지방정부나 지역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을 아예 통합해버리자 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죠. 제도적으로는 예산 낭비 신고 제도가 있지만 그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교육재정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 두 마리 토끼 과연 잡을 수 있을지요. 교육감님 오랜 경험 예.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 재정은 지금 이제 상당히 논란의 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이제 그 내국세 20.79%로 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이제 세수가 심지어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세수가 늘어나고 교육재정이 풍부해지는 이런 역설적 상황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3, 4년 전에 혹은 4, 5년 전에 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경제지를 포함해서 정말 교육재정이 남아돈다.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 이 교육재정은 이렇게 남아돌고 이것을 교육감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공격이 많이 됐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정하게 대중의 상식의 일부가 되어 있는 어느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 3년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서울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평상시하고는 달리 30% 다 감축하는 예산을 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10% 감축도 어려워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조금씩 늘어나야지 갑자기 20% 30% 되면은 엄청난 가정의 혼란이 그런 것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는데 30% 허리끈을 돌아내고 있는데 이 상식의 기초에서 말하자면 아까 하신 대로 이 일반 시도지사라든지 이런 일반 지자체의 장들이 말하자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보이고 국민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전선동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교육재정은 내국세 20.79% 외에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걷는 담배세, 교육세가 이렇게 오는 면이 있거든. 이걸 이제 법정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교육재정 100%를 충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국세에서 끌어오고 담배세에서 끌어오고 교육세는 별도로 걷고 요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경유지 주인이 말하자면 시도지사가 경유를 하는 사람들이 내 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경유하는 것을, 왜냐하면 교육청은 징세기관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못 걷지만 시도는 말하자면 세금을 걷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는 주체를 경유해서 오는 것 뿐인데 이걸 이제 안 주겠다. 법정 전출금을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제 이 법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줬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건 뭐 너무 당연히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건 자발적으로 줬던 거니까. 이제 요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유보 통합까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하는 유보 통합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어린이집 지원하던 예산도 일부는 안 줘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3중, 4중, 5중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합리적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다 실제 자료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은 있는데 그러면 교육재정은 필요하는데 그 기준점은 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 또 대선 과정에서는 OECD 상위 5개국 평균 정도를 그렇죠. 가지고 그걸 기준점으로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좀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뭐 교육재정이 축소시키자고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두려우니까 이제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의 상식은 변하지 않고 자꾸 이제 이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좀 진보 정부 하에서 전향적으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더구나 이제 요즘 교육재정이 어려운 때니까 새로운 매듭을 짓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낱말처럼 얽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중거적으로 논다고 한다면 예. 이 문제는 저는 풀릴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말씀에 합리적 대화를 예. 저는 뭐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